자, 원가는 다양한 그 종류로 소위 그 분류해서 필요에 따라 또는 적정한 그 시스템에 따라 달리 부르기도 하고 또 집계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선 원가를 자산 관련성에 따른 원가 분류를 보면 원가에는 항상 뭐죠? 물론 물리적인 그 재료도 있고요. 또 노동력이라고 하는 용역, 서비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그 투입된 부분이 앞으로 가치가 없다고 보면은 용역 잠재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은 비용이거나 손실로 구분을 합니다. 이 비용과 손실도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멸한 원가를, 자원의 원가를 우리가 비용이라 그래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위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식당에서 무슨 그 냉면이 10,000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 10,000원을 팔기 위해서 냉면을 만드는데 냉면 재료와 거기 그 냉면 육수와 거기서 일하는 식당의 주방장님들 일하는 부분들까지 월급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이것은 거기 들어가서 냉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10,000원이라고 벌기 위해서 여기 들어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거, 비용. 그러면 써버린 개념에 있어서 손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손실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면서 써버리는 거예요. 이건 보통 뭐 벌금을 내거나, 그죠? 아무런 대가 없이 벌금을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용 발생은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으니까 엄청 짜증스러워요. 여러분은 직접 경험 못 하셨겠지만 여러분들 아버님 입장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무슨 신호 위반이라든가 주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로 날라오면 고지서 엄청 속상해야죠.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내 재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돈을 내야 되니까. 이건 손실이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소멸 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재료가 또는 원가 요소들이 뭔가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은 됐지만은 아직 사용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원재료가 형태를 바꿨을 뿐이지 그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서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보면 차변에 자산이 있고 비용이 있는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 잠재력이 있는 거고요. 비용은 용역 잠재력이 없이 다 써버린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러나 미소멸 원가는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앞으로 쓸 가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가라는 개념으로 구분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의 원가 개념은 외부 보고용 재무의 목적으로 매우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계 큰 범주로 봤을 때는 재무회계, 물론 회계 원리에서도 다뤘던 거예요, 그죠? 그러나 관리회계의 목적으로는 다른 원가 개념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렇게 밑에서 보는 거예요. 원가의 분류, 경영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이한 원가 분류 체계가 가능하다. 자, 자산 관련성에 따른 분류로서 방금 본 미소멸 원가, 소멸 원가 이런 것도 있고요. 제품 생산에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 원가 또는 기간 비용. 기간 비용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원가 요소가 투입됐는데 이거는 앞으로 더 용역 잠재력이 없다 하니까 이게 기간 비용은 소위 손익계산서의 여러 가지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들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 그러니까 원가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제품으로 바로 갔다. 이걸 직접 따질 수가 있으면 직접 원가고요.
여러 분야를 또 여러 공정을 거쳐서 갔다 하면은 이게 그 제품과 직접 관련성을 따지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간접원가, 요게 이제 여기 대표적인 용어가 제조 간접비라는 게 있어요. 제조 간접비. 이렇게 모았다가 다시 그 배분해서 원가를 할당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간접원가는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 변동원가, 고정원가. 이건 뭐냐면은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또는 작업시간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을 뭐라 하면 조업도라 그래요. 조업도가 변동함에 따라 그 원가가 변동하는 경우는 우리가 변동원가라고 하고요. 조업도가 변화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우리가 고정원가라고 해요. 예를 들면 종업원 급료, 그러니까 그 공장 같으면 공장장이나 공장 감독의 원가는 월급은 연봉제입니다. 월봉이나 연봉제예요. 이런 건 고정원가에 해당하죠. 그러나 생산식 임금은 이런 고정비 부분도 있지만은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량 성과급이라 그러죠. 거기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경우는 이건 또 변동원가에 해당하죠. 그래서 원가를 변동원가냐 고정원가냐 이렇게 나눌 때 여러 가지 주는 효익들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원가뿐만 아니라 의사결정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할 때 특히 이제 손익분기점 의사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원가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제나 업적 평가를 위한 원가인데요. 그 담당 부서나 아니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생산 단위에서 통제 가능한 원가냐 통제 불가능한 원가냐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앞서 그 관리의 목적 중에서 업적 평가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업적 평가를 위해서는 그거를 관리하는 감독자, 경영자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원가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내가 통제도 할 수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이건 내가 발생 원인도 아닌데 내가 책임진다면 좀 억울한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가를 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관리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분류, 원가 분류에서는 관련 원가, 이 관련 원가의 큰 범주 속에 차액 원가, 매몰 원가, 기회 원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 원가는 뭐냐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면은 A와 B를 비교할 때 또는 A를 생산할까 B를 생산할까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중에서 이 제품 생산과 추가 생산과 관련된 원가만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relevant cost, 관련 원가라고 해요. 여기에는 차액 원가 또는 증분 원가라고 돼요. 차액 원가를 매몰 원가, sunk cost 또는 기회 원가 이런 개념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관련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 제품 원가, 기간 비용 이 뭐가 다르냐? 이익 결정의 목적에 따른 원가 분류로서 원가 회계,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함. 재무회계는 주로 상기업이라 그랬죠. 상기업이라는 것은 제조된 물품을 사다가 그럼 이걸 뭐예요? 상품이라는 거죠. 사다가 판매하는 거. 상품 매출 이익을 추구하는 데죠. 제조기업은 보통적으로는 뭐예요? 이 밑에 구조를 잘 보면 되는데 앱으로부터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 그 다음에 노동력 또는 생산 설비, 그 다음에 제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무슨 뭐 소방이라든가 화재 비용이라든가 수돗물, 전기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투입돼서 이 제조 과정이라는 게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만드는 중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공품이라 해요. 제공품, 공정 중에 있는 물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거기서 공장에서 이제 제품이 뚝뚝 떨어져 생산돼서 나오면, 완성돼서 나오면 우선 이것을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제품을 판매를 하면 요 활동은 우리가 상품 매매 기업의 활동과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생산 과정에서 관련된 원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 개발하고, 그죠? 그러면서 원가가 이때부터도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연구 개발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기간 비용으로도 보고, 어떤 경우는 이걸 자산으로 받다가 나중에 비용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재무회계나 회계 원리에서도 다루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제조 과정만 생각해보면 제조 중에서는 노동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무원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산 설비에 관련된 비용이나 재용을 우리가 경비 또는 제조 경비라 그러고, 요 재료 원가라 그랬지만 재료 원가가 뭐예요? 원재료를 얘기하는 거, 원재료. 이것이 다 공정에 투입되면은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상품이다 이런 뜻이라 했죠. 제품. 이제 딱 만들어지면 이게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 제품 중에서 기중에 팔면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서 없어졌어. 이때는 매출 원가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건 비용 개념의 원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내에 남아있는 거,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공장 내에 남아있는 것은 원재료도 남아있고 또 제공품도 남아있겠지. 우리 왜 기말 제공품이라고. 제품도 뭐예요? 팔다 남은 게 있겠죠. 이걸 기말 제품 재고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말 재고로. 요거는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고요. 요것은 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관련성에 따른 원가 분류. 자,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주 공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 공부를 책에서만 공부하는 것보다 공장 견학도 한번 하고, 아니면은 뭐 간단한 요 식당에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어떻게 만드는 과정을 잘 보면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게 들어올까? 그럼 그 중국집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밀가루를 사다가 반죽을 하고 또 뭐 짜장과 양파를 막 볶아가지고 짜장을 섞으면은 그게 짜장 소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를 섞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이렇게 내놓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모든 원가가 다 제품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품 원가, product cost 또는 제조 원가, manufacturing cost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요거는 제조 공정 중에서 다 완성되면 이제 제품 원가가 되는 겁니다.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의미하며 이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구분된다. 물론 직접 경비라는 구분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 원가는 상기업에 있어서 상품의 취득 원가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거는 뭐예요? 매입 또는 상품 계정의 금액이 되는 것이고, 제조 원가에서는 원가 회계에서는 이거 뭐예요? 제품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생산 원가가. 제품 원가의 특성, 생산 기능의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원가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생산 과정에서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노동력, 그 다음에 생산 설비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다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원가의 그 발생과 소비를 잘 측정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화폐 가치로 측정해서 소비된 것은 뭐죠?
제품 생산에 소비된 부분. 소비됐지만 이건 아주 회사 밖을 떠나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원재료 철판이 구부러져 가지고 자동차가 형태가 되듯이 자동차 만드는데 소비된 것은 맞지만은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반 상기업에서의 원가나 비용 개념은 좀 다릅니다. 제품이 판매되기 전까지 생산, 소위 제공품이나 제품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판매가 이루어져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비용화된다. 이 비용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제품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또는 상기업의 경우에는 상품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로 남아 있는 거, 이건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기업의 경우에는 상품, 그죠? 2월 상품 재고액 들어봤죠? 원재료도 뭐예요? 어떤 이 형태로 있으니까 판매 기업은 이게 상품이겠지만은, 그죠? 그러나 제조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것은 내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쓰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분류를 안 하고 이건 우리가 원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공장에 생산 중에 있었지만 공장에 이렇게 생산 중에 있는 것들, 이것은 뭐래요? 제공품인데 기말에 남아 있는 순간 이것을 우리가 기말 제공품. 제품이 생산되면은 빨리빨리 매출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매출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으면은 이것을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다 티계정으로 그려가면서 생각하면서 이 개념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비용, 비제조원가. 기간비용은 손익계산서의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죠. 물론 제조 공장에서도 손익계산서에 발생되는 비용과 비슷한 것이 발생돼요. 이건 제조 비용이라 해요. 그러나 일반 상기업과 같이 판매나 회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은 우리가 기간 비용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 관리 종업원 급여, 비생산설비 감가상각비, 판매원의 급여, 광고비, 비생산설비 보험료 등. 이것은 발생지 시 그 기간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건 손익계산서 비용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